멕시코에서 59세 남성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00만 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돌연 사망했지만 연방 법무부가 그의 사후에도 관련 재산의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 전선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59세 남성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WHO는 멕시코에서 인간이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는 59살 남성으로 가금류나 다른 동물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WHO는 사망자의 집과 병원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멕시코 내 전염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월 17일부터 발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인 2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주간의 추가 검사를 통해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만성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주변 지역에서는 올해 3월 가금류 3건의 H5N2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축산업계 종사자 등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이러스는 H5N1 바이러스로 H5N2와는 다릅니다. H5N1은 일반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분류되며 사람을 포함한 여러 종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H5N2는 통상적으로 낮은 병원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재판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 선거 개입 혐의 재판 진행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장의 수사팀 검사들의 연문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이 문제를 심사하는 동안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건 기소를 맡은 윌리스 검사장과 수사팀 소속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웨이드 검사가 사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팀에 합류했고 윌리스 검사장과 함께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에 흠결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 중지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현재로선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큰 짐을 하나 덜게 된 셈입니다. 특히 조지아 주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대선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필요할 경우 10월 4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나올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조지아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프리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께 2701 홈스테드 로드에 있는 채플뷰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한 아파트 유닛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70세의 한인 최한호 씨로 확인됐고 여성은 그의 딸 31세의 최혜진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먼저 딸에게 총격을 가한 후 자신에게도 총을 겨누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행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플힐은 유명한 주립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있는 대학 도시로 한인 인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현지 한인 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며 최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900만 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그의 사후에도 관련 재산의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변호사였던 한인 최모 씨와 그의 아내 명의 또는 최모 씨가 설립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전국의 은행 어카운트 11개와 부동산 1개에 대한 재산 강제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최 씨가 PPP 사기 혐의로 취득한 돈들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확인하고 이것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최모 씨라고 알려진 이 변호사는 세 곳의 유령 회사를 통해 PPP 대출을 받아내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했고 이에 따른 각종 혐의로 2020년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허위 직원 정보와 소셜 보안 번호를 사용해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총 897만 1,457달러를 불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 씨가 한미은행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383달러라고 주장하고 가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자금을 다른 계좌 등으로 옮겨 97만 달러의 주택 구매, 3만 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 달러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앞두고 2022년 8월 돌연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도 연방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 미국민들의 투자 소득이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자 및 배당 소득은 3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민들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은 3조 7천억 달러로 4년 전보다 7,7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자산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식과 부동산, 연금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서의 증가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히 백인과 부유층, 대졸계층, 베이비붐 세대 등이 더 큰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20년 만에 최고 수익률로 국채를 발행했고 이는 풍부한 보유현금을 안전하면서도 5% 수익률의 머니마켓 펀드에 저축해 놓은 기업이나 개인에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애초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테크 기업, 반도체 제조업체, 심지어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까지 끌어올리면서 주요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소비 증가를 이끌면서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2%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두고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전국 차원의 새로운 증권 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추세에다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복잡한 규제와 높은 비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의 대형 금융업체들인 블랙락과 시타델 시큐리티스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한 단체가 텍사스주 댈러스에 새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텍사스 증권거래소로 명명돼 이미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CEO 제임스 리의 계획에 따르면 텍사스 증권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내년에는 거래를 시작하며 이듬해 첫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증권거래소는 기업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가 최근 도입한 이사회 다양성 규정과 같은 새로운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거래소는 완전 전자화돼 운영되고 텍사스 댈러스 도심에도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 거래소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거래소가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뉴욕의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강력한 위치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가치 제한과 함께 강력한 기업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텍사스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지지가 텍사스 증권거래소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소매 업체 직원들의 바디캠 착용이 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바디캠 착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TJmaxx, 마샬, 홈굿 등 전국적 소매업체 모회사인 TJX는 매장 내 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매장 직원에게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도입은 전국적인 트렌드로 보입니다. 국내 소매업체 중 35%가 바디캠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테이저건 등 보안 관련 용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소매업체 직원을 위한 전용 바디캠을 개발 중이거나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바디캠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늘어나는 소매업체 대상 범죄 때문입니다. 전국소매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보안 직종 종사자들은 범죄 위협 증가와 절도범들의 폭력성 증가를 느꼈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디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강도가 카메라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바디캠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또한 바디캠이 주로 고객과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바디캠 도입에 대한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노조 대표는 카메라를 통한 감시가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 전선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기상청은 폭풍 전선이 애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캐롤라이나, 뉴욕 동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도로에 급류가 형성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우는 오늘과 내일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토네이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미시간주 리보니아에서는 시속 95마일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2세 어린이가 숨지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동부 메릴랜드에서도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은 강력한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와 캘리포니아 남동부, 네바다 남부, 애리조나 서부 및 남부 등 남서부 사막 등 총 6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어서 110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피닉스 113도, 데스밸리 지역은 최고 122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8만 8천 개와 다우존스 컨센서스 예상치인 17만 5천 개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부문은 5만 5천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교육, 보건 서비스는 4만 6천 개, 건설 3만 2천 개, 기타 서비스 부문은 2만 1천 개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던 레저 숙박업은 1만 2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조업은 일자리가 2만 개 감소했습니다.
천연자원 광업은 9,000개, 정보 7,000개,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는 6,000개 줄었고 종사자 수 20명에서 49명인 중소기업 일자리는 36,000개 감소했습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무인 차량의 시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죽스는 두 도시의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 인근 소규모 지역에 개조된 토요타 스포츠 유틸리티 차 하이랜더 시험 차량이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도시의 시험 운행은 서부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입니다. 죽스는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 시애틀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9월 12억 달러의 죽스를 인수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즌이었던 24일에서 27일 주 전역에서 음주 단속을 펼쳐 225명을 체포하고 1,949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3명을 비롯해 과속 88건, 운전 부주의 15건, 미성년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30건 등 579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실시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펜실베니아 농무부 검사 결과 플로리다주 델레이에 본사를 둔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에서 생산해 지난달 17일에서 21일 유통시킨 오이 샘플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조치된 오이는 진한 녹색으로 길이 5에서 9인치, 지름 1.5에서 2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같은 회사가 유통한 미니 오이와 잉글리시 오이는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FDA에 따르면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가 생산 및 유통한 문제의 오이는 일리노이와 조지아, 엘라베마주 소재 도 소매업체 및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로 직접 배송됐고 이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으로 최종 유통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